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비교 스페셜 진행의 정재입니다. 3월 13일의 금요일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에 양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20분간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됐습니다. 이례적인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지난 수요일까지 12조 5,07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한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주식시장에선 몇 번의 위기가 존재했었고 결국 시장은 극복해내고 되돌아왔는데요. 이 놓여진 상황이 공포스럽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스페셜 고수의 강의가 준비됐다고 하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종목에 종목 진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위쪽 보시면 수익만세 문자 상단 글자가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고민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이 중에서 고민을 채택해 종목 진단 도와드립니다. 특히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스페셜 콜, 전문가의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행운의 기회 서둘러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겪어본 적 없는 위기의 시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어려울 때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오늘의 주인공, 스페셜 고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을 통해서 제가 약간의 좀 전략을 짜드렸는데 사실 오늘 정말 서프라이즈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우려감과 공포감을 또 가졌던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주제를 이 바닥이 알 수 없는 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 개장하자마자 양시장이 전부 다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손을 놓고 계셨던 분들이나 내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괄 매도를 누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판단이 드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했다라면 오히려 저는 위기 속에 기회가 됐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왜 그랬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알 수 없는 강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호적거린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힘을 빼고 차라리 뒤로 누워서 조금 더 편하게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물 수면에 뜹니다. 오히려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빠졌을 때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이 나온다는 거지. 자, 시장이 빠진다고 여기에서 공포감, 이 심리에 의해서 마우스 클릭을 잘못 누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3월 13일, 하필이면 또 13일의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블러디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이 그냥 충격적인 좀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약 평균 10%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아시아 국가들도 역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 1.2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고 홍콩도 역시 1.14% 정도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역시 2.82% 정도 하락 마감했었고 코스피도 지금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6.0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전부 다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만 하더라도 오늘 장중 가장 낙폭이 컸을 때가 8.38%였습니다. 8.38%. 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자, 역사적으로 사실 코스피 주식시장, 코스피가 서킷이 발동했었던 게 그렇게 크지가 않죠. 또한 미국 증시 자체가 저렇게 떨어졌었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딱 4번밖에 없었는데 과거를 쭉 한번 훑어봤더니 87년 때 한 번 저 정도의 낙폭이 나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지 못했는데 약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처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던 사례이고 정말 처음 주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의 장세이자 대응조차 할 수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시장들이 지금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는 이게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 오전 10시쯤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좀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기대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 또한 급여세율을 0%로 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급여세율 0%로 한다.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봉에서, 여러분들 월급에서 세금 하나 안 떼고 전부 다 준다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급여세율을 0% 한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 약 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니죠. 자, 하원과 상원이 전부 다 통과가 돼야지 이 법안이 실행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이거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주식시장이 5% 올라갔다가 야, 이거 하원, 상원 둘 다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 못한다라면 이거는 쓸모없는 정책이다. 라고 실망감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시각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했던 파격적인 정책이라든지 파격적인 발언들이 없었고 기존에 했었던 말을 사실 반복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치명적인 말실수를 한 게 글쎄요. 사실 뭐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사실 맞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줬었던 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런 이동 경로를 30일 동안 전부 다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는 당연히 이동에 대한 부분을 봉쇄 조치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실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지금 합의하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 미국만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거고 자, 유럽 국가 하면은 특징적인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유럽 국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다음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유럽은 여러분들 크게는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북부 지역은 보통 수산물 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수산 사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부 지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공업지구입니다. 공업지구.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은 공산국가에서 이제 점점 이제 뭐 자본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차근차근 발전해 가는 나라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은 여러분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럽 문화의 시초입니다. 이탈리아가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로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까지 있고
유럽 문화의 모든 시초가 사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남부 지역이 과연 무슨 사업을 할까요? 남부의 중심 산업은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5번째나 가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남부 유럽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결국 관광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거고, 이 관광 산업이 죽는다면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 마감까지 11%까지 하락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또 독일, 프랑스 전체적으로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번만이 문제가 사실 아니었을 텐데요. 불과 우리 5년 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년 전을 생각해보면 08년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보호무역 체제를 갖게 됐고,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또 많은 질병들이 또 창궐을 했었고, 그때도 역시 그리스에 대해서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리스는 특히나 전 세계에서 해운업 쪽에서 강자입니다. 해운업 산업에서 강자인데, 이 관광 산업이 무너지게 될 경우 해운업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이 부분이 전부 다 적자로 따라오게 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그리스의 이 디폴트 형태가 2014년에서 2015년 때 발생을 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불과 5년 지난 현재도 역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부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침몰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도 역시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교역에 의존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역에 의존된 나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가 없고, 교역량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산업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유로화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면 당연히 원화 약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증시 전체를 매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최근 동안에, 아니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하단이 크게 깨지는 형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확진자가 1명, 2명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확진자가 1명, 2명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는 맞으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미국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저금리 사태 때문에 저금리 상태에서 예대 마진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서 유가 전쟁이 벌어졌고, 유가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또 정유업계에 줄도산이 나게 생겼고, 유가 전쟁으로 이 정유회사들이 줄도산 나게 생겼다 보니까 이 정유회사들, 세일가스 기업들한테 소위 말해 대출해준 이 은행들조차도 지금 점점 재정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는 세계 경기 악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부터 시작된 바람이 결국 유럽까지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진짜 보기만 하더라도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올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미국 은행들, 금융회사들 위험하고 이 세일가스 문제까지 터졌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그리스의 재정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지. 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동아시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경기적인 문제가 분명히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연 이러면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이 과연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정책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연준에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3월 4일에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다. 금리 인하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형태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최초의 위기는 금융회사들,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들을 살려내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더 초저금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계속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재정 정책에는 재정 지출도 있지만 감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연하게 돈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을 풀면서도 기업들의 부채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시킬 만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소위 말해 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한다라든지 내지는 회사채 매입, 소위 말해 적자들 심한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들을 했을 때 결국 시장이 반등 나왔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스 디폴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가 완전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최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정책들 나왔을 때를 이제서야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다시 한번 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주식시장을 좀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코로나19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이 최초 발병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 중에 가장 하락하지 않고, 아니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유럽, 동아시아 그 외 많은 국가들이 하락할 동안 혹시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 봤습니까?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만 지금 사실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사실 최초의 발병지는 여긴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바이러스 확진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초의 발병지는 여긴데 왜 중국 주식만 올라갈까요?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로 중국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쳤고요. 연간 20조 위안 재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데다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베이성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3월 3일 재정부 발표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 1조 2천억 위안 정도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만기 연장까지 하겠다. 소위 말해 앞서 얘기했던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고, 재정정책 중에서도 확실한 감세 정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5G와 전자상거래 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단적인 예시를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가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자, 이 지금 차트 무슨 주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심천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지금 중국에서 심천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5G 통신 회사들 연일 지금 상승 중입니다. 중흥통신도 올라가고요. 봉화통신도 올라가고요. 대다수의 지금 5G 종목들이 연일 지금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왜일까요?
이탈리아 빠지고 미국 빠지고 한국 빠지고 일본 빠지고 호주 빠지는데 중국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재정 정책, 적극적인 감세 정책,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발병 지역이면서 가장 위기설이 높았던 게 중국이었지만 오히려 중국은 빠르게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는 사실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중국 주식이 왜 이렇게 강한가? 중국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의 반등은 언제고 이 반등 나올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산업군은 어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5G 섹터에 대해서 스터디해보시고 5G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내뱉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오늘 종가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해가지고 5G에 직접적인 매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시장의 초점은 중국으로 맞춰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올해 2020년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식시장은 중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중국은 사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산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미국이 여기에다가 태클을 가하면서 미중무역 분쟁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 중국의 이런 통신망 사업에 대한 정책은 2016년부터 짜져 있었는데 이런 통신망에 대한 가속도를 가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무역 분쟁이 벌어진 건데 자,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를 결국 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충분한 휴전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중국이 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책들 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중국은 2016년 때 하지 못했던 2025 제조,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고 지금 이러한 재정 정책, 감세 정책이 전부 다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저는 2020년 연말까지 가장 센 거는 결국 중국 주식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중국 산업과 맞물려 있는 한국 기업들, 중국 산업의 가치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들, 장비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중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반등은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자, 역사적인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거를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사실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과연 사이드카 내지는 서킷 브레이커가 언제 있었는가 봤더니 가장 최근에는 2011년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 때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생기면서 당시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었고요. 또 2011년 때 같은 해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경기에 대한 또 침체 우려감이 생기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뭐 더 과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11년 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현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2011년이 가장 유사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가 과거에 메르스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는가? 사스 때 비교해봤을 때 어땠는가? 신종플루 때 비교해보니까 어땠었는가? 자, 과거 질병들을 찾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뜯어봤더니 과거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는 사실 우리 아시아 국가권에서만 생겼습니다. 미국, 유럽 쪽에 문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는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에 지금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거는 결국 2011년 때 그리스 디폴트 내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비슷했던 게 결국 2011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11년 때의 시장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불과 3개월 동안 사이드카가 벌써 4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8일, 2011년 8월 9일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2011년 8월 19일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당시에도 역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그리스 디폴트가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지금 그리스의 관광 산업이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1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이드카가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드카가 발생되고 나서의 특징적인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자, 저는 이게 보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평균적으로 5거래일 정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나왔다가 다시 일주일 되는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5거래일 정도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가 5거래일 정도는 충분히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일주일 뒤쯤에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역사적으로 2011년뿐만이 아니라 과거 2011년 내지는 2009년 그리고 2006년 역사적인 사건들 전부 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결국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나서 평균적으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갭상승했다가 오히려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보합이라든지 내지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면 보통 이틀째가 가장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사이드카 발동하고 나서 이틀 뒤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5거래일 정도 상승하다가 일주일 뒤쯤에 재차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린다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힘을 빼고 이 강의 바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지는 힘을 빼고 천천히 뒤로 누워서 둥둥 떠다니다 보면 오히려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 평균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시장이 반등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미 전략을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현금 있는 사람들,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같은 날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매수해서 3, 4거래일 정도 단기적인 시세 충분히 취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시장이 빠지면 역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나는 현금이 없어. 종목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종목에 대한 비중이 크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졌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건 하책입니다. 하책. 자,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시장이 빠질 때 매도하는 거 가장 하책입니다. 자, 빠졌다가 올라온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낮추지 못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여러분들 그야말로 또다시 혼돈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낮춘 다음에 과감하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여기서 추가 매수나 물타기까지 고려를 하셔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손 놓을 때가 아닙니다.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보시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내가 수영 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강이라면 수영 쳐서 빠져나가셔야 되고요. 이 강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면 내 발을 디뎌서라도 기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쳐서 빠져나가게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가만히 내두실 때가 아니라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미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평균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미국의 하락폭은 30%에서 결정이 됩니다. 뭐냐? 경기 침체일 경우 30% 이상으로 빠지면서 53%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금융위기급은 분명해서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충격을 주거나 경기 지표에 충격을 주는 모습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1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2분기 때까지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요. 지금 중국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벌써 가동률 100%까지 근접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다가 거기에서 반등 나오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등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S&P 기준으로 2,700 정도 올라올 거라 보고 강력한 정책이 나왔을 때 충분히 3,000포인트까지도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을 대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을 하셔서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로 꾸릴 것인가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나는 현금이 없다. 지금 종목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다음 주 주초까지는 충분히 지수가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딱 방송 들어오기 5분 전에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미국 지금 야간 선물 시장 상방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갭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 주초에 충분한 반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가 한 차례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내지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야 될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 1년 농사 저는 다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정상화될 때 가장 강한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 맞춰갖고 중국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피해본 산업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어제도 충분한 전략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시장 정상화됐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릴 거고 또한 시장 최저점 매수에 대한 이 매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기대해 보시고 참석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어쨌든 금요일 밤 스페셜 종목 공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정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적인 측면에서 별 5개 줬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이미지 센서입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전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공고히 발표를 했었고 결국 지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별 5개를 줬고요. 자, 실적 또한 별 4개를 줬는데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실적이 약 평균 영업이익이 100% 정도 증가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별 4개 줬습니다. 자, 수급. 제가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이 좋은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투신권, 기관계 수급들이 계속 재고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별 4개 줬고요. 자, 기업의 가치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 자,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가격 메리트 별 5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별 3개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4.0이었던 스페셜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준비하신 스페셜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많은 점수를 준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 스페셜 종목이 공개되니 채널 잘 지키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명품 강의 여러분들 메모 잘 하셨죠? 공부하셔가지고 시장의 대응책 그리고 힘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고민을 채택해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니 서둘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을 선정해 저희가 스페셜 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 도와드리니까요. 행운의 기약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들을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입니다. 현대차이고요. 매수 가격 11만 2,500원에 비중 11% 두고 끝자리 번호 2378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현대차, 아무래도 이 시장 여파에 따라 흔들리면서 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보고 진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대차, 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우라노스 전문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사실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신차 효과를 많이 누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경쟁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이런 뭐 주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시장 대비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GV80이라든지 내지는 뭐 팰리세이드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200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게 될 경우 이런 기업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선에서 다시 뭐 1,170원 구간, 1,160원 구간으로 떨어질 때 이 결국 수출 기업들은 매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환율만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사실 손절 가격대가 사실 무의미한데 그래도 앞전 봉이죠. 이 양봉 구간이 5만 원 구간인데 5만 원 이 양봉 시초가 구간이 5만 원 구간인데 5만 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연봉상 21선에 대한 이 20연봉에 대한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반등이 나오기가 되게 조금 버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13만 구간에서 내지는 14만 원 구간에서 좀 종목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문자함에서 고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요즘 힘든 장이네요. RF쌤이 보유하고 계신 분 고민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4,84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RF쌤이 역시도 이 하락할 때 기회를 보고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RF쌤이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상당히 IT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이 종목은 반도체 공정의 그런 핵심 공정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좀 테마성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11월 달부터 해서 약 1월 달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 이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2월 달에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일부 되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되돌림이 나올 때도 역시나 바로 추세 전환, V자 반등이 하기보다는 21선에 대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4,500원에 아마 저항을 한 대 맞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 4,500원에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재차 떨어질 때 지금 오늘장 3,400원 구간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3,400원 구간 손절가 잡은 다음에 3,400원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면 재차 여기서 재반등 나올 때 그때 2차적으로 완전히 비중을 축소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에 대한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자 고민 골라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4강 대폭락장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마음 졸이는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님의 명강이 듣고 있으니 한결 편해집니다. 앞으로도 명쾌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풍제약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고민 나눠주셨어요. 매수 가격 9,200원에 비중 40%.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당히 박한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투자 대가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레이 달리오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시적인 공포 장세인데 이 시장이 지나고 나면 영업이익이 대부분들 V자로 반등은 나올 거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회복을 할 수 있지만 다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 시장이 지나고 나서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지수 대비해서 양호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015년 때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메르스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었던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랠리를 뽑아냈지만 지금 현재 2020년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제 만든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테마성입니다. 이슈에 의한 상승이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췄거나 개발 기간을 짧게 끝낼 기업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을 때 딱 반짝 반등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빨리 잡고 가는 게 좋지 이거 만약에 놓치게 될 경우에는 2년 동안 갖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민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셜 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분만 딱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려운 네네. 시장 속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기아차하고요. 네. 자연과 환경이요. 기아차 그리고 자연과 환경 한 개씩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예, 기아차는 42,000원 매수가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요. 네. 자연과 자연과 환경은요? 환경은 1,130원.
자연과 1100. 환경 1,130원 매수 가격에 예, 비중 40%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매수 가격 1,130원에 비중 40%, 기아차는 매수 가격 42,000원에 비중 3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콜입니다. 전문가와의 특별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기아차는 매수하신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셨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 꽤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3달은 조금 넘으신 건가요? 예,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6개월이요? 아,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기아 자동차가 또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왔었고 뭐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신차 효과를 생각하셔서 투자하신 거 예, 맞으시죠? 예. 네. 일단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앞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이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더구나 이제 어쨌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이런 경기 우려감이 결국 글로벌 교역량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주는 거라 뭐 대부분의 이제 수출 기업들이 지금 낙폭이 좀 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부분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환율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때 이제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수출 업종들은 저는 좀 세게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니까 그때 요 종목은 일단은 일봉상 61선 4만 원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비중은 축소를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중을 줄였다가 추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일단 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반대 성격이네요. 테마성이네요. 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마성인데 자, 오늘 안 그래도 중요한 이 내용이 나왔죠. 금융위에서 이제 뭐 6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뭐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시청자님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이런 금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조금 빠른 랠리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앞전 정고점 1,600원까지는 한번 슈팅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1,600원 이 목표가 노리셔갖고 수익 실현 꼭 보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 콜 1,600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어떻게 2차 구간은 안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2차 구간 없습니까? 궁금하신 거군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종목 주봉 보면 주봉 보시면 사실 121선도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실 신저가 가다가 이슈가 있을 때 반짝 올라가죠. 그러니까 추세 상승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반짝 이슈로 인한 상승을 노리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 남아 있는데요. 이 캄캄한 계좌 밝혀줄 수 있는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우리 투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 이미지 센스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입니다. 바로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테스나였습니다. 실적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성,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종목은 바로 테스나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상세한 대응 방법은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0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자, 지금 시간상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다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고요.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잠시 후 시작되는 무료 방송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수익만세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